그래서 이제 그 피라미드 배열법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지금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어떤 결과를 알고 싶을 때, 뭐 내가 무슨 일을 할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는 그런 답을 구할 때는, 예, 처음에, 3장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시키고, 4번째, 5번째 카드, 6번째 카드,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첫 번째 밑에 카드 3줄은 아까 하단, 예, 그 다음에 중간에 2장은 중단, 여기는 상단이면서 결과를 보는 자리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 3장을 같이 묶어서 지금 현재 이렇다라고 읽어주고, 이 결과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2장을 묶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각자는 이제 그 각각의 자리를 읽어주는 해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3장이 한 번에 다 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단도 이 2장이 좀 연결이 돼서 같이 묶어서 읽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하단에서는 첫 번째 카드는 이제 가운데 자리, 여기가 지금 현재 질문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질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직전 과거, 또 지금 현재 주변, 그러니까 이것도 주변이고 이것도 주변일 수 있죠. 그래서 질문자를 둘러싼 옆에 것들, 주변 상황, 분위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우선은 여기 보고 그 질문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상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자가 과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됐었다, 또는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질문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읽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변 상황으로 읽어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었겠군요. 그리고 지금 주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질문에 대한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힘들다, 어렵다, 또는 잘 풀려간다,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기가 쉽고, 질문자의 모습을 보는 자리는 질문자가 많이 노력을 한다, 열심히 한다, 또는 생각만 하고 좀 게으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같이 좀 연결해서 얘기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결과. 결과에는 어쨌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그 yes라는 답이 나올 만한 카드, 또 얼마나 좀 그 밝은 카드인가,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결과인지, 또 시원스럽게 그 결과가 보일 건지, 예, 그런 것들을 읽어줄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자체가 어떤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질문일 경우에, 물론 이제 앞에 그 결과만을 궁금했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이제 어떤 지금 제가 이런 어려운 뭔가에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식의 질문일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해가면 좋으냐라고 문제 해결 방법을 물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여기가 질문자의 그 현재 모습이면서 물어본 문제, 당신이 지금 이게 문제다, 이게 고민이겠구나, 또는 이 문제가 생기기 바로 직전의 과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당신이 지금 이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읽어줘도 되고, 지금 당신 이런데 그 직전에도 과거에도 이랬군요,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금 주변 상황이에요. 그 문제점에 비추어서 문제점에 연결되는 주변 상황들. 보통 이제 이거 얘기해 줄 때는 당신이 이런 문제에 처해 있는데
주변 상황까지도 어둡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주변 상황도 지금 여건상 뭐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단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미래에 펼쳐질 만한 어떤 실제 사건을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지금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의, 그러니까 실제 일어날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상의 가능성 그리고 어떤 조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여기서도 또 어둡게 나와서 당신이 지금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지금처럼 좀 계속 어렵고 꼬이게만 된다.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을 물어봤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결과를 향해 가는 어떤 모습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하니까 성공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제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 카드가 굉장히 어두운 실패의 카드가 나오면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여기서 뭔가 더 개선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실패 카드가 나오면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결과 카드가 좀 부족하게 나오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언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성을 예측하는 그런 질문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하단에서는 현재의 모습, 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아서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법, 조언, 또 진행되는 과정, 또 어떤 그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큰 맥락으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대체적인 큰 줄기이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각 질문에 대한 그런 예제를 들어가면서 또 그 질문의 특성에 맞춰서 여기를 좀 해석하는 어떤 부분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한다 이런 부분이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봐서 지금 여기 하단이 현재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결과고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피라미드 배열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연애운, 재물운, 직업운, 이런 식으로 쭉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질문의 그 특성에 맞춰서 실제 해당하는 그 상담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카드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연애운부터 해서 그 무슨 운 쭉 나눠서 이제 보는 방법들을 익혀가면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질문이라도 여기서 이제 다뤄보지 않은 질문이라 해도 쉽게 응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연애운 배열법과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연애운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연애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연애가 잘 될까요? 언제 애인이 생길까요?
지금 애인과 잘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연애 운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이제 굳이 연애운이라고 나누는, 연애운이라고 하고 뭐 또 애정운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굳이 이제 구별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연애운은 물어보는 것이 언제 애인이 생기느냐, 언제 연애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애인이 없는데 언제쯤 생길까요? 또는 뭐 어떤 이성은 있지만 아직은 애인 사이가,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게 되겠냐, 뭐 연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성운이라고도 하고 뭐 솔로운이라고도 부르고 뭐 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은 이제 언제쯤 내가 연애를 하겠느냐, 연애할 사람이 생기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에서는 자, 맨 밑에 지금 하단에서는 우선 이제 주인공 질문자는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질문한 사람의 현재 모습, 또 마음,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당신 지금 뭐 언제쯤 애인이 생길까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뭐 또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뭐 연애가 막 되게 하고 싶어 하는군요. 뭐 이런 등등 현재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관련돼서 직전 과거의 연애 상황을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애에 대한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뭐 헤어진 일이 있다. 아직도 헤어진 사람을 못 잊고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직전의 연애가 별로 안 좋았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걱정이 많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게 직전 과거의 연애 상황이 아니고 약간 이 사람과 연결한 어떤 속마음, 이게 이제 지금의 마음이고 이것과 연결한 더 좀 기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현재의 주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한 주변 상황이 아니고 연애에 관련한 주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주변에 뭐 사귈 만한 사람이 있는지, 또는 연애할 상황이 되는지, 또는 뭐 이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연애할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는지, 뭐 이런 식의 연애할 만한 상황인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읽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지금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남자 카드가 나오면 뭐 마법사랄지 황제랄지 이런 식으로 남자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오면 이런 남자를 본다 얘기할 수 있고, 질문자의 마음은 이런 남자가 나타났는데 당신 마음은 밝다, 어둡다, 뭐 생각 중이다, 뭐 반가워한다, 뭐 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두 개도 이제 연결해서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소개받을 일이 있고, 실제로 연애가 이렇게 무슨 연애에 관련한 일이 생기는데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결과. 그래서 연애할 만한 사람이 생기냐 마냐.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원한 최종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안 생긴다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평생 애인이 안 생긴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어느 시점, 미래 시점에 이런 모습, 현재에서부터 연결해서 어떤 좀 단기간의 미래에 이런 결과, 이런 식으로만 봐야 될 겁니다.